캐딜락에서 새로운 차가 나온 거야? 뭐야 이게 기아라고? 야씨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아니 캐딜락보다 더 고급스러워. 이 정도면은 그랜저 잡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가 갑자기 K8의 티저를 내놨습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K8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미지는 이러네요. 이미지 와 세상에. 근데 영상도 나왔다고? 별에서 뭐가 샥 내려와요. 스타 맵이라는 게 이런 거구만. 우와, 뭐야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끈 거야? 기아 로고까지 21초? 아 이거 실망하신 분들 많겠네. 자세한 내용은 기아가 8월 8일에 선보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8월 8일에 기아 K8을 선보인다. 뭐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888이면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하지만 저희는 기아 K8의 여러가지 위장막 사진들도 있고 예상도도 있으니까 오늘은 기아 K8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기아 K8이 뭔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K8은 새로운 기아와 맞물려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K8이 첫 번째의 새로운 기아 엠블럼을 붙인 자동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K7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K8이라고 이름까지 바꾼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라고 이름을 바꾼 첫 번째 자동차 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처음으로 넣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처음 넣었습니다. 전환식 공조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K8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다음에 EV6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기아의 표준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기아가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인기를 끌었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2021년 출시했고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3만 대를 팔았습니다. 괜찮은 거긴 하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선 이 정도 차급이 아예 없어져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차급을 아예 단종시켜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라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랜저가 워낙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처져 보인다 뿐이지, 이 럭셔리 세단이라는 이런 세그먼트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세그먼트가 아니에요. 11만 대. 그치. 그랜저가 11만 대를 파는 게 좀 반칙이지.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현대가 양궁협회에 후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니 지금 양궁단체 경기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만 금메달을 따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아무튼 그게 그랜저이기 때문에 그 그랜저를 이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일이 있긴 했어요. 처음에 K8이 출시하고 당시에 몇 달 정도는 그랜저 IG를 이겼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랜저가 신형이 나오면서, 이 그랜저가 나오면서 이 판매 대수가 지금은 한 달에 4,000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K8 페이스리프트는 야 이거 좀만 잘하면 다시 한번 그랜저를 잡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숙제도 안고 있던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8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도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지금 공개된 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보면요, 지금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K8은 요즘 기아 패밀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멋있어요. 멋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앞에 그릴이 없는 이 디자인이 또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기아 패밀리는 아니잖아. 동떨어진 디자인을 기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같으면 그냥 제각기 다른 디자인이 우리의 모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아는 현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맵 시그니처를 넣고 나니까 우리 집 패밀리 같지 않고 다른 집 패밀리 같아. 참, 이게 그 집이었어? 아니 잠깐만, 아빠가 누구니? 너 아빠 누구니? 친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너네 아빠 캐딜락? 약간 그런 느낌 이에요. 아이 멋있는데 뭔가 멋있는 것들은 서로 비슷하게 닮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생긴 건 되게 자유로워. 자유분방하게 개성있게 못생긴 거지. 근데 잘생기면 대충 비슷해. 저도 뭔가 아우 갑자기 이해가 확 되네. 그런데 지금 전면을 보면 보통의 페이스리프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의 페이스리프트라는 건 뭐예요? BMW에서 LCI라고 부르는 거, 뭐 벤츠에서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실제로 램프를 바꾸는 거죠. 뭐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냥 램프하고 팬더 조금, 범퍼 조금, 플라스틱 부분을 좀 바꾸는 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근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좀 선을 넘었어요. 선 넘는 페이스리프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닛이 달라. 기존의 보닛은 이렇게 안쪽에 홈이 있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걸 와이드 앤 로우를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옆으로 그냥 둥글게 이렇게 가장자리를 둥글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보닛을 갖고 있고요. 보닛은 철판이기 때문에 이걸 바꿨을 때 금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페이스리프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우리 2인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바꿔서 우리가 1인자로 올라서겠다, 그랜저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렇게까지 힘을 줬다고.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범퍼 상단부를 따라서 차량을 가로지르는 이런 라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채 썰듯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그냥 쭉 이으면은 뭔가 좀 촌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냥 이어가지 않고 촘촘촘촘 했는데, 촘촘촘촘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아이오닉 5인데 약간, 그런데 묘하게 현대 느낌이 전혀 없네요. 현대하고 전혀 닮지 않았고 캐딜락하고 좀 닮았고,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램프도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이었으면 좀 밋밋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램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도톰하게 했는데, 이게 타이거 페이스처럼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릴 부분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굳이 이 타이거 페이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이게 다른 브랜드로 착각될 수 있을지언정 자세히 보면 우리 확실히 기아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정말 독창적이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아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살려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멀리서 이 차를 보게 되면 캐딜락 CT6가 요번에 드디어 페이스리프트를 했나? CT5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T5인데 전보다 훨씬 멋있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컬러도 봐. 컬러도 이게 뭐 샴페인 골드야? 와, 진짜 멋있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CT6가 완전히 단종됐고 지금 중국 전용 모델이 됐는데, 중국 전용 모델 CT6보다 이게 멋있어. 미국에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 그래서 미국에선 CT6가 없어졌으니까 사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난 너무 원한다 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스타맵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살짝 보면은 각도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베낀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캐딜락의 수석 디자이너가 탐 컨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탐 컨스가 지금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장으로 있어요. 캐딜락을 베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손이 그런 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베끼려고 베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생 그린 게 그건데, 그럼 어떻게 다르게 그려? 그 사람의 손길이 그냥 묻어나는 거지 그걸 어쩌란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참 괜찮네. 역시 디자이너 잘 데려왔구만. 캐딜락에서도 이런 느낌이었고 기아에서도 지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 램프, 이 스타맵 시그니처 램프를 보면요, 이건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나 멋진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요게 우리의 느낌입니다 라면서,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두 줄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무슨 볼보 같은 데는 토레 망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현대는 일자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것들은 그게 독창적인 느낌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자 램프 같은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하기 때문에 현대의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다 일자 램프야. 그냥 다 현대야. 그냥 길에 현대인가? 현대인가? 하면 다 중국차야.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독창성을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처음에 봤을 땐 이게 그렇게 뭐 독창적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브랜드 어디서도 이런 램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램프를 했을 때 너무 기아 같기 때문에 그걸 차마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독창적입니다. 그렇게 독창적인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으면서 기능적이기도 해요. 앞에서 딱 차를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와이드해 보입니다. 왜냐면 차의 맨 가장자리, 정말
할 수 있는 한계 지점에다가 램프를 달았으니까. 그리고 그 윗부분에도 한계에다가 램프를 달았기 때문에 이 차의 가장자리에서 이 쿼터뷰에서 봤을 때도 차가 가장 넓어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넓어 보이고, 보닛도 가장 높고 끄트머리가 가장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게 K8 기존 모델의 옆모습인데요. 옆모습을 보면 바퀴 앞쪽으로 뭐 화려하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퀴 앞쪽으로 상당히 길게 튀어나온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페이스리프트 된 K8의 옆모습을 보면 앞부분으로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캐딜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륜구동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프론트 오버행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엔진도 가로 배치로 있어야 되고 변속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오버행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을 중간에서 좀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줘야, 그래야 앞부분이 좀 짧아 보이고 차가 좀 단단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래서 후륜구동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전륜구동 자동차 디자인의 큰 숙제인데, 이 램프가 이 차의 메인 앞단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쯤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짧아 보이는 효과 이렇게 잘 주고 있죠. 굉장히 늘씬하고 멋지고 당당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이 스타맵 시그니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면 라인에서 봤을 때 뭐 굉장히 비슷한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측면의 샥스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상어 지느러미 같은 효과, 이 은색 크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색 크롬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길어 보여요. 측면 크롬을 없애고 완전히 블랙아웃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띠를 만든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건지 차가 지나치게 스포티해 보이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디자이너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죠. 이건 실제로 차가 나와봐야지 측면 모습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전면부는 상당히 바꿨는데 측면부에서는 어떤 걸 바꿨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후면으로 넘어가면요, 후면은 전면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 K8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 안에 그래픽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로 세모 아래로 세모 이런 느낌의 램프였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스타일 시그니처구나, 기아 패밀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범퍼가 이 램프를 반사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반사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램프를 켰을 때 어디에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오게 될지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네요. 안쪽에 램프가 쭉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또 멋지게 반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가 어떤 식으로 램프를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는 앞선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려하는 메이커가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선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 부분에 여기 촘촘촘촘 이렇게 채를 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나눠 놓은 것처럼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눠 놨어요. 근데 굳이 이걸 연결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이걸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중간으로 촘촘촘촘 해놓으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뒷부분은 자세히 보면 조금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 기존에도 K8 뒷모습은 워낙 예뻤으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뒷부분을 고치는 게 앞부분 고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면 뒷 팬더 쪽을 바꾼다,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페이스리프트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 팬더는 차의 BIW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체를 만들면 외판이 있고 그 실제 뼈대가 있는데 뒷 팬더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램프의 위치가 좀 어색한 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K9 지금 외관이 이 정도로 공개됐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상도를 살짝 업데이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건 예상도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미 나왔으니까. 자, 외관은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실내도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 이거 보면요, 오토스파이넷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일단 시트를 봤을 때 그렇게 고급 시트는 아니죠. 시트를 봤을 때 이게 옵션이 끝까지 올라가도 이런 느낌일까요? 일단 검정색 시트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파이핑이 있는 거 봐서는 굉장히 고급 시트인 것 같은데, 시트 모양은 조금 더
이쁘게 할 수가 없나? 좀 더 화려하게 할 수가 없을까요? 시트는 지금 이게 최고 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시트가 기존에는 여기 보면 X자 모양으로 킬팅이 쭉쭉쭉쭉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X자 킬팅이 없는 거 보면 그렇게 최고급 시트는 아닌 것 같다. 근데 파이핑이 있는 거 보면 파이핑은 또 가장 낮은 트림에는 또 안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 정도 되는 시트가 이렇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ET 헤드레스트는 아니고 기존 헤드레스트하고 비슷한데 이 K8 헤드레스트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푹신해요. 그래서 푹신한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도어 트림은 좀 바뀌었네요. 도어 트림에 기존에는 여기 우드 트림이 들어갔었는데 우드 트림이 지금 우드가 아닌 건지 아니면 화이트 애쉬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진 우드인지 뭐 이건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봤을 땐 질감이 썩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이게 깡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소한 곳에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스피커 그릴 쪽에 뭔가 희한한 무늬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드 트림과 이 밑에 인조가죽 덧댐 사이에 이렇게 스티치가 또 막 지나가고 그 밑에 또 손잡이 부분에 또 패턴이 쫙 지나가고 뭐 굉장히 화려한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센터 암레스트 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 있잖아요. 요거 양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뚜껑 형태로 돼 있으면 여기 뚜껑이 너무 길어지면 열고 다닐 때 좀 어렵거든요. 짧을 땐 이렇게 열면 되는데 여기 길면 이렇게 못 열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양문으로 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한 것 같네요. 그치, 고급차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기존에는 컵홀더만 있었는데 이제는 덮개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아, 덮개 있어야지. 고급차면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보면 아니 요게 뭐지? 요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이얼 시프터 밑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이게 왜 플라스틱이 요런 회색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죠? 플라스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동차 실내에 플라스틱이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어쨌든 노출을 하는데 기존의 기아는 이 부분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많이 썼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를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같은 가격이라도 덜 저렴해 보여. 요 블랙 하이글로시면 싸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 하이글로시를 쓰는데 근데 블랙 하이글로시를 썼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묻는다고 해. 지문이 묻어서 이게 불편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 블랙 하이글로시랍니까? 제발 좀 빼주세요. 등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 선택한 플라스틱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레이 하이글로시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린 이 플라스틱을 봤어요. 이미 기아 EV9에 들어가 있거든요. 도어 트림 부분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로 하이글로시로 만들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차가 좀 저렴해 보여요. 블랙에 비해 죄송한데 블랙 하이글로시에 비해서 조금 싸 보이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어요. 지문은 확실히 덜 보여. 근데 저는 지문과 고급스러운 것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고급스러운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지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셨나? 지문 묻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고급스러움은 닦아도 고급스러워지지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에 힘입어서 이렇게 회색의 글로시를 선택한 것 같네요. 그리고 윗부분에 살짝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약간 커브드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도 커브드였고요. 12.3인치, 12.3인치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두 개 들어가 있었죠.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EV6처럼 수직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EV6 같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안에는 CCNC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기아 현대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O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OTA 업데이트 당연히 되고요. 왓챠 웨이브, 유튜브 뭐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되고요. 멜론, 지니뮤직 이런 음악 스트리밍 되고요.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되고 디지털 키 2 되고 빌트인 캠 2 되고 그리고 eHiPass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 바로 CCNC입니다. 그래서 이 CCNC 들어오면서 차의 첨단 이미지가 한 차원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EV3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게임 기능 당연히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마 들어와야죠.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생성형 AI가 답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CCNC를 하게 되면 차가 조금씩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차를 딱 구입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도 차가 그렇게 낡은 걸로 느껴지지 않게 한다.
이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뭐 그렇다 쳐도 이 뒷좌석이 살짝 걱정이에요. 뒷좌석이 선스크린이 전동으로 올라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랜저는 선스크린이 전동이잖아. 선쉐이드가 이렇게 쫙 올라와서 뒷부분은 확실히 전동인데 측면은 전동이 아닐 것 같거든요. 측면은 이렇게 손으로 닫을 것 같은데 손으로 해도 빨리 닫고 좋죠. 뭐 창문 열 때 이렇게 창문만 열고 이거 쉐이드 닫을 수도 있고 뭐 좋잖아. 뭐 장점이 없진 않다. 물론 전동이 더 고급스럽긴 한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뒷좌석이 전 등받이가 뒤로 좀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기우는 기능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랜저는 뒷좌석 등받이 기울이는 기능이 있는데 K8이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넣어줬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들어간다면 정말 대박이겠죠. 아무튼 실내도 어쨌든 많이 변경됐을 것 같다. 그리고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CMDPS를 쓰는 LPG 모델이 있고 RMDPS를 쓰는 일반 모델이 있었는데 뭐 LPG 모델도 이번 기회에 다 RMDPS로 다 전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핸들링 같은 것도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그만큼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말 고급 세단을 위해서 3.5L 가솔린도 제공을 하고요. 3.5L L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8 같은 경우는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 엔진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이 그랜저라든지 K8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SUV들도 중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차 가격이 높을수록 이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다. 소나타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차들은 가솔린이 하이브리드보다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차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 500만 원을 쉽게 넘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K8이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은 전기차로 내놔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언제 나오나 뭐 출시 예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8일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K8PE 상품성 개선 모델의 출시 정보 해서 올라온 건데 가격이 400만원 오른다고? 그랜저급이라고 하는데 와 400만원이면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티저 공개 날짜부터 모든 게 다 틀렸죠. 지금 보면 7월 25일에 티저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야? 29일이잖아. 아니 많이 미뤄졌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EV3의 시승일이 조금 늦어지면서 시승기 릴리즈 날짜 그리고 K8의 릴리즈 날짜가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겹치게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K8을 조금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8월 중에 상세 사양, 가격 그리고 세부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고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정보는 약간 틀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가격이 400만원 오른다. 기존의 K8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3,35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0만원 오르면 3,700 그랜저 2.5 가격이 3,76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랜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맞추겠다는 얘기네. 그죠? K8이 그랜저보다 낮은 차가 아니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시작 가격에서 기존 K8은 너무 깡통이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긴 거. 게다가 내비게이션도 안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예 없었어. 이게 말이 되나? 계기판도 이렇게 생긴 거, 캐스퍼에 들어가는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K8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어떻게든 더 팔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걸 기본화하고 기본 옵션을 좀 높여서 그랜저하고 대등하게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기본화하고 그랜저보다 더 높은 옵션을 같은 가격에 팔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 K8 기대가 큽니다. 예전에 K8이 그랜저를 살짝 이겼던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K8은 그만큼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랜저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랜저의 가성, 그 이름을 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겉모양, 이름 그런 것들뿐 아니라 주행 감각, 첨단 기능, 뭐 승차감, 실내 공간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서 차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아 K8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랜저를 제칠 수 있을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차가 됐을지 다음번 영상에서는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